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채소를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해지고 심지어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수치가 더 나빠졌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들으신 적 말입니다. 평생 몸에 좋은 줄 알고 밥상 위에 올려온 그 채소가 사실은 60세 이후에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배신감마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 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7년 동안 오직 노년의 식습관과 건강을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이자 영양학 박사 오해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 오르는 채소들 중 어떤 것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장기를 병들게 하고 결국 수명을 갉아먹는지 그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돈을 주고라도 매일 챙겨 드셔야 할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 같은 채소 4가지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4번째 채소는 제 환자들에게만 조심스레 권하던 비밀 무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백세노세 채널입니다. 이곳은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인생 건강을 지켜내는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채소,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왜 문제냐고요?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건강 채소의 대명사로 생각합니다. 뽀빠이 만화에서처럼 힘을 불끈 솟게 하고 변비에도 좋고 철분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되지 않던 그 영양소들이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물질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신장과 간은 이 수산을 충분히 배출해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기능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결국 몸속에 쌓인 수산은 칼슘과 결합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요로결석, 신장결석의 주범입니다. 저는 실제로 70대 환자분들이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다름 아닌 시금치 반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찬으로 챙겨 드시던 시금치, 마무리 수십 년 쌓여 결국 신장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철분의 함정입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BM 철분이라 흡수율이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는 광고와 기사들을 믿고 일부 어르신들은 시금치로 빈혈을 개선해 보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분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수산이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뼈를 약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빈혈은 나아지지 않고 뼈는 점점 더 약해져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광주의 68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늘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호소하며 빈혈일 거라 생각하고 시금치나물을 몇 끼니 드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사해보니 철분 수치는 낮고 오히려 신장에 작은 결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시금치가 몸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몸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시금치를 아예 끊고 흡수율 높은 동물성 철분과 비타민C를 함께 드시도록 권한 뒤에야 빈혈도 개선되고 신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시금치가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아니, 박사님, 감자가 왜 나쁩니까? 감자는 쌀이나 빵 대신 먹으면 칼로리도 낮고 든든하고 심지어 다이어트 음식 아니던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시절 활동량이 많고 대사 능력이 활발할 때는 감자가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감자가 독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감자의 고혈당 지수 때문입니다. 감자는 밥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자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솟구쳤다가 곤두박질치며 우리 췌장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저는 밥보다 감자가 몸에 좋다더라 해서 밥 대신 감자 먹었는데 왜 당뇨가 더 심해졌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노년의 몸은 감자의 혈당 스파이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자 속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입니다. 햇빛에 조금만 노출돼도 감자 껍질에 초록색이 돌지요. 이 솔라닌은 신경계를 교란하고 위장에 자극을 주며 어르신들의 약해진 위장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소화해낼 수 있는 양도 노년에는 독처럼 작용해 구토설 사형기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감자 조금 먹었을 뿐인데 왜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아픈 걸까요? 라며 응급실에 오신 어르신들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솔라닌에 의한 중독이었습니다. 셋째, 감자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젊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칼륨이 제때 배출되지 않고 혈액에 쌓이면서 두정맥과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실제로 혈압약을 드시면서 감자를 자주 먹던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한 감자 한 접시가 이렇게 위험한 거였냐며 눈물을 흘리던 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의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며 평생 감자를 주식처럼 드셔왔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감자 2~3개, 점심에는 감자전, 저녁에는 감자국. 그야말로 감자가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혈당이 급격히 오르더니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곤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아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원인은 바로 매일같이 드신 감자였습니다. 감자를 끊고 식단을 바꾼 뒤에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와 몸 상태입니다. 40대에는 에너지, 50대에는 포만감을 주던 감자가 60세 이후에는 당뇨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감자가 약이 아니라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더 이상 20대, 30대의 몸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식탁을 바꿀 때 비로소 건강한 100세가 열립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감자를 아예 평생 먹지 말아야 합니까? 네, 매일같이 먹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가끔 아주 소량, 잘 손질된 감자를 드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건강식으로 믿고 꾸준히 드시는 것은 큰 착각이자 위험입니다. 특히 녹색으로 변한 감자,
싹이 난 감자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리법입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겨 만든 감자튀김. 기름을 잔뜩 흡수한 감자전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지만 노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고혈당이 한꺼번에 들어와 혈관을 마구 때리는 꼴입니다. 감자튀김은 손주 때문에 같이 먹었을 뿐인데 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릿한 걸까요? 라며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노년의 몸은 더 이상 감자의 독성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자는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감자는 혈관과 심장을 공격하는 숨은 암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감자와의 결별이 곧 건강과 직결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옥수수입니다. 아니, 박사님, 옥수수는 곡식 아닌가요? 밭에서 나는 황금, 보석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다던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옥수수가 훌륭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옥수수가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전분입니다. 옥수수는 사실상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게다가 옥수수 전분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몸은 혈당을 조절할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옥수수를 먹는 순간 췌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간식처럼 옥수수 한두 대를 먹은 것뿐이지만 몸속에서는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섬유질의 함정입니다. 옥수수 껍질에 해당하는 불용성 섬유질은 장에서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장 운동이 활발해 그냥 배출되지만 나이 들어 장이 약해지면 이 섬유질이 고스란히 남아 가스를 차게 하고 장을 막히게 만듭니다. 박사님, 저는 옥수수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힘들어요. 라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불용성 섬유질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옥수수 가공식품입니다. 사실 옥수수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입니다. 과자, 음료수, 빵, 심지어 건강보조식품에도 이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우리 간을 가장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술 한 방울 안 마셨는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는 분들,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대개 옥수수 가공식품이 있었습니다. 결국 옥수수는 밭에서 먹든 가공된 형태로 먹든 노년 건강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의 최순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농사일 하시며 별다른 병치레 없이 지내셨는데 몇 년 전부터 배가 불룩 나오고 피곤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놀랍게도 지방간이었습니다. 술도 전혀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옥수수를 삶아 드시는 게 평생 습관이셨습니다. 여름철에는 옥수수를 주식처럼 드셨고 겨울에는 군옥수수와 옥수수차를 달고 사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간에 쌓인 지방이었습니다. 옥수수를 끊고 식단을 바로 잡자 몇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69세 여성 환자분은 변비 때문에 늘 고생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옥수수 먹으면 장이 깨끗해진다는 말을 듣고 군옥수수를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변비는 더 심해졌고 오히려 장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원인은 옥수수 껍질이었습니다. 분해되지 않은 채소, 섬유질이 장에 고스란히 쌓여 장 운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결국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옥수수는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채소입니다. 특히 당뇨나 간 질환, 변비나 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옥수수는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간단히 삶아 먹는 옥수수 한 대, 군옥수수 한 개가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는 옥수수차도 문제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이뇨작용이 강해 몸의 수분과 미네랄을 빼앗아 버립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년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져 어지럼증과 근육 경련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더운 여름날 옥수수차를 물처럼 드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탈수로 쓰러져 응급실에 오신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옥수수는 밭에서 나는 황금이 아니라 노년에는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한 간식 같지만 속으로는 혈당과 간, 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삼중의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0세 이후 시금치, 감자, 옥수수 이 세 가지 채소는 반드시 식탁에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젊을 때는 몸을 살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몸을 배신하는 암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올바른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채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과 간, 장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까? 그럼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노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몸을 살리는 보약 같은 채소, 예 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채소의 왕관이라 불릴 만큼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채소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은 설포라판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 해독 효소를 깨워 독성 물질을 해체하고 배출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브로콜리가 바로 그 간을 도와 다시 젊은 간처럼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71세의 이정자 어머님 사례가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얼굴빛이 칙칙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지방간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요. 저는 어머님께 특별한 약 대신 매일 아침 브로콜리 반 송이를 삶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후 놀랍게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빛도 환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 작은 초록 나무가 제 몸을 살렸습니다. 브로콜리는 또한 항암 채소입니다. 40년간 수많은 논문이 증명한 사실이지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채소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브로콜리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암의 그림자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삶을 때 1분 이상 가열하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데치실 때는 반드시 30초 이내로 짧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브로콜리는 날로 씹어 드시라고 권합니다. 씹는 순간 효소가 활성화되며 설포라판이 최대치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보약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위장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양배추 속의 풍부한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위 점막은 약해져 위염이나 유궤양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위장병 환자들에게
양배추는 천연 치료제나 다름없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69세 김성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술, 담배 한 번 하지 않으셨는데 늘 속쓰림 때문에 식사 때마다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위내시경 결과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었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양배추 생즙 한 컵을 권했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괴롭히던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밥이 맛있습니다. 양배추는 위뿐 아니라 혈관에도 이롭습니다. 양배추 속 폴리페놀과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혈관벽을 청소해주고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 혈관이 딱딱해지는 분들에게는 양배추가 천연 혈관 청소부가 되어줍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강조합니다. 양배추는 위를 살리고 혈관을 지키는 생명의 방패입니다. 다만 양배추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날것으로 드시면 효과는 가장 좋지만 속이 예민한 분들은 오히려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가볍게 데쳐서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또한 소금을 많이 넣어 절인 양배추 김치는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오히려 혈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2가지 보약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 이 2가지 채소만 꾸준히 식탁에 올려도 간과 위, 혈관은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절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식탁 위에서 선택한 채소 한 조각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제 3번째 보약 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에 좋은 채소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시력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당근의 진정한 가치는 베타카로틴에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속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3세 이영희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매년 겨울만 되면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기침이 길게 이어지고 조금만 추워도 숨이 차서 외출조차 힘드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당근 반 개를 갈아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3달 후 어머님은 달라지셨습니다. 호흡이 훨씬 편해지고 겨울철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박사님, 제 몸이 다시 예전 같아요. 라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근은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당근 속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혈액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당근을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근은 기름과 함께 드셔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몇 배나 올라갑니다. 따라서 기름기 없는 당근 주스보다는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당근 샐러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채소는 무조건 생으로 기름기 없이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오해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4번째 보약 채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에게 조심스레 권해온 말 그대로 비밀 병기 같은 채소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땅속의 붉은 보석이라 불립니다. 이 채소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질산염 때문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천연 질산염은 우리 몸 속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66세 박정수 어르신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은 늘 들쭉날쭉했고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드셨습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 권한 것은 하루에 작은 비트 반 개를 갈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2달 뒤 혈압은 안정적으로 내려갔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랄 만큼의 변화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빨간 뿌리 하나가 수십 년 고생을 끝내줬습니다. 라며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비트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트는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간이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비트는 천연간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또 붉은 색소 성분인 베타인은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꼭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비트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보약 채소 4가지.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비트. 이 4가지 채소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노년의 간, 위, 혈관, 면역을 지켜주는 천연 보약입니다. 식탁에 어떤 채소를 올리느냐가 곧 수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의사가 주지만 건강은 식탁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식탁 위에서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비트를 가까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밥상 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병원비를 줄이고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꼭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제가 준비한 수많은 건강 비밀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의학 박사 오해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채소를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해지고 심지어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수치가 더 나빠졌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들으신 적 말입니다. 평생 몸에 좋은 줄 알고 밥상 위에 올려온 그 채소가